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주말 동안 재난지원금으로 아이들하고 함께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키즈카페도 가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위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논란 가운데 받은 지원금이지만 국가가 나를 살피고 도와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꽤 괜찮더라고요.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국가로부터 받은 도움은 국가로부터 온 폭력을 온몸으로 맞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오늘입니다. 2020년 5월 1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이 해외 기업이 제조한 반도체라도 미국 기술을 활용한 제품은 중국 화웨이에 팔지 못하게 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정식 허가 없이 중국 화웨이에 메모리 반도체를 팔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거죠.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규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죠. 이 화웨이의 이런 초강도 제재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 교수님 좀 짚어주시죠. 네,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확진자가 470만 명, 사망자가 31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 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미국인이 확진자, 사망자 모두에서 약 한 3분의 1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봉쇄 기간이 오래되고 하면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책임 문제가 불거질 거고 해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 책임론을 중국에게 전가하는 이런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요 며칠 전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폭탄 선언을 했었죠.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 맞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단 말이죠. 사실 이거와 화웨이에 대한 어떤 부품 공급을 차단하겠다라는 것과 서로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그 코로나의 책임을 중국에 물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화웨이를 이렇게 강화 제재를 발표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화웨이 관련된 논쟁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화웨이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재를 했는데요. 이제 중국 내에서 소위 이제 애국 마케팅 붐이 일어나면서 작년에 화웨이의 매출이 19% 증가해가지고 아마 이거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선전을 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미국이 다시 이제 고삐를 좋은다라는 생각이 들고 화웨이는 이거는 단순히 화웨이 한 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5G를 포함한 소위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예정대로 기술 개발하고 미국의 기술을 넘보는 이런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못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화웨이에 대한 부품을 팔지 못하도록 미국이 조치를 지금 취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양국이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그 가운데 사실 화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금 미국이 중국 화웨이 제품에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산 반도체는 많이 있지만 중국이 자기 기술을 뭐 온전히 투입을 해서 만든 반도체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화웨이에서 나오는 제품이 뭐 제일 중요한 부품이 사실 이제 반도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부품들이 있지만은 이런 핵심 부품들의 이 공급선을 차단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화웨이는 뭐 경영상 해로를 심각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화웨이와 거래할 때는 특히 이제 그 거래하는 제품이 미국의 기술이나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국 승인을 받아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화웨이와 거래하지 마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웨이가 물건을 만들 때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핵심 부품의 공급선을 차단함으로써 화웨이 니네 물건 만들지 마. 우리가 방해할 거야. 지금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주요 기업으로 나오는 게 대만 TSMC더라고요. 예. 이건 어떤 기업이고 여기 물건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대만 TSMC에서도 반도체가 나오고요. 네. 대만 관련해서는 이제 팹리스라 해가지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는 거 말고 다음 단계의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물론 반도체가 생산되고 있지만은 한국이 세계 1, 2위 반도체 생산 기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현재 D램이나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반도체는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차세대 반도체만큼은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지겠다라는 거고 그 기술에 뿐만 아니라 자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기업이 이제 대만의 TSMC가 되는 거죠. 또 TSMC가 만약에 화웨이하고 어떤 전략적 제휴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화웨이가 크는 것도 그냥 방치를 한 셈이고 TSMC와의 어떤 또 이 전략적 제휴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TSMC가 계속 거론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또 대만과 중국의 또 예민한 관계를 이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이 자국 기업인 퀄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을 끊어도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계속 출시할 수 있었던 게 TSMC 때문이다라고 미국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TSMC 관련된 고리를 끊기 위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교수님? 사실 어제 중국에서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죠. 뭐 말 그대로 그냥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네. 애플이라든가 또 퀄컴이라든가 어쨌든 뭐 미국의 이 ICT 분야의 가장 선도 기업들은 중국과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거고 또 직접적으로 뭐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이제 예상들이 지금 이제 미국으로부터서 그 보잉사 항공기를 대거 구매하는 게 이제 그 미중 간의 1차 합의에도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이 비행기는 사실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련되는 연관 산업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좀 생기겠죠. 뭐 하여튼 그런 뭐 중국도 분명히 미국의 정치 일정을 봐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그런 쪽으로 대책을 앞으로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미국이 단순한 중국 길들이기를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완전히 빼버리려는 그런 첫 단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국제적인 무역 거래라든가 생산 네트워크로 본다면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체 크기 때문에 중국과 거래를 하지 않으면은 그 비용은
결국은 뭐 중국 큰 손해를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조치를 발동한 미국한테도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피해가 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어쨌든 세계 패권을 항상 생각하는 국가고 네. 단기적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 이익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는 당장의 무역의 이익이 중요합니다만은 미국도 이 전략가들의 생각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앞으로 중국에서 또 양회도 있고 여기에서 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교수님 현재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 합의를 지키고 있는 중이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중 무역 합의 틀마저 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바꾼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본인들의 책임도 네네. 1월 15일 날 1차 합의가 되어졌고 이제 넉 달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 이행해야 될 약속을 지금 와서 챙긴다라는 게 사실은 너무 이거는 이런 거고 네. 중국으로서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선거 재선이 이게 또 국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이러기 때문에 네. 중국과의 관계를 선거 전략과 연계를 시킬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단순히 경제 문제만으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네네. 아마 미국 내 정치 상황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지 한도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씀은 트럼프가 재선이라는 개인적인 이슈, 국내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계산보다는 아무래도 이 재선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으로만 이 문제를 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교수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죠. 문제는 이제 만년 새우등인 지금 우리가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까? 뭐 현재로서는 이제 그 미국 기업들한테 앞으로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라고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미국 기술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미국 기술을 뭐 어느 정도까지 쓰면은 되는지 이런 라인도 없고 다만 승인을 받으라고 하니까 네. 미국에서 우리가 아무리 뭐 미국 기술을 쓰는 게 얼마 안 된다 소문 치더라도 승인을 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결국은 한국도 거래하지 말라라는 그런 쪽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국 반도체 업체에 뭐 요구를 한 건 없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말이 그 말이니 우리 기업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유치한 질문인데 이럴 때 우리 기업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지금 제스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입장이 제일 사실은 어렵습니다. 원체 우리 그 기업들 전체 역량에서 중국에다가 투자해 놓은 게 너무나 많고요. 지리적으로 네. 가까운 데다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미국 시장이 막히면은 중국에서 아무리 뭐 부품을 파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현재로서는 세상 뭐 글로벌 환경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결정을 해야지 우리가 한쪽으로는 기울어서는 도대체 안 되겠다라는 건 확실한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한쪽으로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네.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기업들이 더 걱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뭐 저희들이 학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치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유치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인 거죠. 이게 지금 누구 편을 든다고 말할 수 없는 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매출 가운데 50%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의존도가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참 그렇다고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이럴 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뜬금없이 강달러 선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달러가 강해지면 우리 경제 영향이 직격탄으로 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환율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은 언급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 이후에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는 현재로서는 그닥 눈에 띄는 게 없고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환율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이제 미국 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언급을 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강달러 선언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건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뭐 다른 이슈가 원체 큰 게 많아가지고, 네네. 이것까지는 그닥 뭐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조금은 좀 후순위인가 싶고요. 네. 큰 거는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가가 제일 걱정이었는데, 여기다가 미중이 협력은 못할지언정 이렇게 네, 서로가 완전히 이제 배척하는 이런 분위기로 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SK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업들이 중국과 상당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정말 힘들 거다라는 그런 걱정이 너무나 큰 거죠. 네. 사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먹거리고 앞으로 또 미래 먹거리로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 기업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걱정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화웨이 공급 관련해서 이날의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와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